건물의 가치는 임대에서 나오거든요. 가로수길이 공실이다, 이대 이런 데들도 다 공실 많잖아요. 그런데도 임대료를 낮춰서 안 맞추는 이유들은 다 있는 겁니다. 임대를 낮춰서 맞추는 순간 이 건물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요. 건물주형 노주영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데, 건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안 되겠냐, 좀 받아줄 수 없겠냐,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저한테 매도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손님분들이 좋은 건물을 살 수 있을까, 건물 살 때 허갱 안 당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보시게 되면 정말 유익한 내용일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살 때 호갱 안 당하는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좋아요. 왜냐? 거래가 많으니까.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관심이 높다는 거는 나중에 팔 때도 조금 먹을지언정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고, 사실 부동산은 황금성이 중요합니다. 황금성이 뭐냐면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팔면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내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황금성이 좋으려면 거래량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초보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초보자일수록 항상 거래량을 확인하시면서 거래량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거래량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밸류맵 다운받으셔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넘어오는 것들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니까 그거 통해서 5개년치를 보세요. 일단 지도로 보시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바로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지역 밸류맵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서류 확인인데, 조금 대충 하시는 분들 계세요. 초보인 중개사인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모르시는 중개인 분들이 뭐 공부서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내 건물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실력이 확실한 중개사면 믿고 한 수도 있지만 공부서류 확인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50억인데 토지 등기를 보니까 다시 8억이 걸려 있어요. 근저당이. 그리고 뭐 압류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압류가 5억만 더 들어와도 내 매매가보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내 돈을 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리 체크만 했었으면 가등기를 걸어서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부서류 확인만 앞서 철저하게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축물 대장 보고, 그리고 도면 보고, 건물이랑 다른 거 없는지 체크해보고, 대출이 나중에 잔금날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해놔야 중개 사고가 없으니까 항상 이 공부서류 확인 꼼꼼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인데, 토지 이용 계획도 사실 공부서류 확인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신축 부지 계약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서울시면 서울시, 뭐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뭐 이런 데서 정해놓은 건축 틀이란 게 있어요. 이 지역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니까 너희들 개발하지 마,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 용적률 400%인데 사실 서울 땅에 준주거 지역 용적률 400% 지을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360%예요. 이런 건 토지 이용 계획이나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보도 제한, 건축선, 그런 것들 토지 이용 계획 통해서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뭐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출인데, 사실 100억짜리 건물 100억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출 받아서 건물 사죠. 예전 1970년 뭐 80년대처럼 1억짜리 1억 주고 사고 이런 시장은 아니니까 대출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대출은 많이 완화가 됐고,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들도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개인으로 대출을 받으면 뭐 RTI라든지 임대 수익이라서 제한을 많이 받아서 100억짜리를 사더라도 막 한 50억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법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으로 사는 게 당연히 좋죠. 대출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자녀들한테 증여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같이 2025년에는 대출을 풀로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도 오르고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풀 대출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근로소득이랑 자본소득을 구분을 좀 시켜놔야 돼요. 내가 건물을 샀으면 건물 뭐 이자나 이런 거는 건물에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항상 버는 범위에서 구분을 해놓고 일을 하셔야 되지, 대출 이거 90% 받았는데 버는 거를 여기다가 이자를 감당한다, 그런 거는 사실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니까. 풀대출 받으셔도 상관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가 볼륨을 좀 줄이더라도 대출 비율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임대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임대 참 중요해요. 사실 예전처럼 밸류업해서 뭐 건물 팔고 이런 시장은 아예 뭐 끝났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임대에서 나오거든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더 높은 매매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임대에서 나와요. 가로수길이 공실이다, 이대 이런 데들도 다 공실 많잖아요. 그런데도 임대료를 낮춰서 안 맞추는 이유들은 다 있는 겁니다. 임대를 낮춰서 맞추는 순간 이 건물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료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요즘에 매도자 리스백 조건으로 건물들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도자 리스백 조건으로 수익률 4% 해서 매매가 100억 이렇게 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100억 4% 좋다 이거예요. 진짜 좋은데 과연 그 4%가 인근 시세에 맞냐 이거예요. 이 매도자가 어쨌든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갔어. 우리가 4%로 다시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대 시세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임차인의 관점에서 건물을 보려고 해요. 여기 1층에서 식당을 할 건데 기둥 구조 때문에 테이블이 뭐 10개 넣을 건데 8개밖에 안 들어가. 이 임대료 내고는 못 들어가. 또 예를 들어서 2층 사무실을 쓸 건데 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구조가 조금 안 좋고, 이러면은 사실 사무실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건물을 가보지도 않고 수익이 뭐 어느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좋네요 하고 사는 경우들도 진짜 많다는 거예요. 건물 사실 때 항상 임차인의 관점에서 건물을 먼저 봐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거래량이에요. 초보자일수록 거래량은 확인이 꼭 필요하다. 확인은 밸류맵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공부서류 확인인데, 공부서류를 중개인들한테 부탁하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근데 옛날 거 말고 최신 날짜 달라고 요청을 한번 꼭 하셔서 토지 등기나 건물 등기,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거 그냥 좀 편하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법무사분한테 좀 물어보셔서 더블 체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마찬가지, 공부서류랑 마찬가지고, 대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정권으로 50% 정도 받기를 좀 추천드리고, 80% 90%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섯 번째는 임대. 항상 임차인의 관점에서 건물 보려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살 때 호갱 안 당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좋은 물건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빌딩 시장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되고 너무 버블이 끼면 안 되니까, 저도 나중에 건물 사야 되니까 좀 버블 안 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안타까운 투자는 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